안녕하세요. 오늘은 변경된 간이가세자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간이가세자 계산 구조를 한번 예시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예시에 나온 그 업종은 음식점업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우선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과 일반 매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과 기타 매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급 대가와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다 나누어 놨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급 대가는 공급 가액과 세액을 합친 금액을 공급 대가라고 하고요. 공급 가액의 10%를 세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행, 그러니까 바뀐 후를 한번 보시게 되면 납부세액 같은 경우에는 공급 대가의 부가가치율 15%와 세율 10%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또 뭐가 바뀌었냐? 원래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이 10%였습니다. 15%로 올라간 거죠. 지금 뭐 재난 문자가 계속 와가지고 녹화하는데 끊기고 있는데 자, 다시 보시게 되면, 납부세액 같은 경우에는 공급 대가의 부가가치율 15% 곱하고 거기에 10%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이 10%였는데 15%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게 오른다라는 거는 납부세액이 그만큼 많아진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바뀐 내용 보면은 매입세금 계산서 등 수치세액 공제가 있는데 이게 조금 바뀌었죠. 원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종전 밑에 한번 보시게 되면 세액의 부가가치율만큼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급 대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720만 원 여기에 0.5%를 곱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공제율 조정이 됐고요. 이것도 약간 불리하게 지금 바뀐 걸로 보이고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고 있는데 계산서 수령한 것 중에 농산물에 해당되는 거는 만약에 109분의 9, 뭐 108분의 8 이렇게 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도 간이가세자이자 숙박업 내지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2.6%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일괄적으로 1.3%로 변경이 됐습니다. 뒤에 가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간이가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부가가치율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납부세액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불리하게 바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있다라고 생각한 게 음식점업 여기 10%에서 15%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숙박업 같은 경우에도 20%에서 25%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는 해당 사항 있으신 분들은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로 가셔서 매입세금 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 공제 산정 방식 변경이라고 있는데 원래 간이가세자라도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 부가율만큼 이렇게 공제해주는 그 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요거가 조금 바뀌게 됐는데 종전 규정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매입세금 계산서에 적힌 세액입니다. 세액의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그렇게 공제를 해줬는데 이게 개정되면서부터 일괄적으로 매입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재화 용역의 공급 대가죠. 그러니까 세액을 포함한 금액이죠. 대가의 0.5%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 폐지 이것도 불리하게 바뀐 내용인데 원래는 그 음식점업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농수산물을 많이 매입하게 됐죠. 그러니까 면세되는 그 재화를 가지고 내가 과세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음식점업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면세 계산서를 받아가지고 고금액의 일정 금액 109분의 9라든지 108분의 8 해주는 그 공제를 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 간이가세자는 이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간이가세자이자 음식점업 그리고 숙박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원래는 2.6% 해줬는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1.3%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자, 뒤로 가보시면 간이가세자 대상 확대라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유리하게 바뀐 부분 중에 하나죠. 원래는 4,800 미만에 해당되는 자가 간이가세자였는데 이제는 8천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간이가세자로 지금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제는 보시게 되면 4,800 미만 전 이제 납세 의무가 없어지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납세 의무가 없어진다고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신고는 하셔야 되고, 단지 신고해서 납부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부 금액 면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8천만 원 미만 4,8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공급 대가 곱하기 부가가치율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거고요. 이게 4,800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의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의도가 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계산 그 부가가치세 때 계산할 때 그 방법만 간이가세자로 지금 바꿔준다라는 거고, 그 이외 재반 의무, 세금 계산서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예전에 일반 가세자였을 때 그대로를 지금 적용을 시키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여전히 있습니다. 단지 보면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4,800 이상 8천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 그 방법만 간이가세자 방법으로 해준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천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세자고요. 뭐 그대로 하시던 대로 신고하시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간이가세자 바뀐 내용을 봤는데 이 간이가세자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실무하면서도 저도 이거 간이가세자 좀 폐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 20년 전부터 지금 세법을 접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한 게 간이가세자였고요. 일단 그런 간이가세자가 왜 폐지가 되어야 되는지, 왜 더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 이론에 위배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시장에 뭐 교란을 시킨다 뭐 이런 거는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요만큼만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탈세를 조정하죠. 4,800 미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우리가 뭐 시장이나 동대문이나 뭐 이런데 예전에 옷 사러 가면은 이제 현금가하고 카드가하고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어차피 세금 계산서 무자료 거래하고 더 싸게 사는 게 이분들한테는 더 유리하거든요. 한번 보시게 되면 공급 대가의 구간에 따라 세금 계산서 발행 유무 등 세법상 이행 의무가 달라져서 납세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진짜 제가 실무를 하면 간이가세자 분들 보면은 본인이 지금 특히 그냥 차라리 4,800 미만이 계속 몇 년간 유지돼가지고 계속 간이가세자다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4,800이 거의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무조건 장사를 잘 해야지 이렇게 지금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간이가세자 4,800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자기 본인이 간이가세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뭐 세무서에서 통보를 해주건 안 해주건 간에 관심이 없다 그래야 되나? 일단은 첫 번째 목적이 그러죠. 그러니까 세금 내기 위해서 내가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장사를 뭐 6시부터 뭐 8시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신경을 어떻게 씁니까? 그게 세무서에서 일반에서 간이가세자로 가면은 뭐 통보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렇고요. 만약에 간이에서 일반으로 간다 그러면 통보를 해줍니다. 근데 통보를 해줘도 어떤 그 우편이나 카카오톡 이렇게 와도 그거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무시하고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본인이 셀프 신고를 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일반 가세자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간이가세자로 신고를 해가지고 부가세 더 적게 납부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걸리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이런 현상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간이가세자 대부분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구간을 한 개 더 나눠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간이가세자가 있고, 세금 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간이가세자가 있고, 그럼 내가 4,800 미만이었다가 4,800이었다가 8,000 이상으로 되었다가
그럼 이 구간 3개에서 왔다 갔다 거리시는 분들은 내가 어느 구간인지 속한지도 모르고 지금 뭐 어쩌다가 뭐 장사하다 보니까 그걸 놓쳐가지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데 발행 안 했다. 그럼 가산세 대상이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일반 가세자, 간이가세자 폐지하고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하는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납부세액에 몇 천만 원 그 매출액 뭐 얼마 이하는 거기에 뭐 30%만 내라, 20%만 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걸 굳이 간이가세자를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이가세자가 또 어이가 없는 게 뭐냐 하면은 재고 납부세액과 재고 매입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내가 간이가세자 때 매입세액 공제를 덜 받은 거를 일반 과세자가 되면은 더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일반 과세자 때 더 많이 공제를 받았으니까 간이가세자 이제 유형이 전환되면은 그 받았는 거 다 토해내라 뭐 이런 내용인데 지금 밑에 제가 계산상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과세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그러니까 공급 가액의 10% 그러니까 다 됩니다. 근데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금 계산서도 수치세 공제 보면 0.5%밖에 안 되죠. 그럼 이 금액하고 이 금액 차이를 유형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해주고 토해내고 뭐 이런 거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실무에서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이가세자 취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영세한 업종, 영세한 지금 사업자들 더 쉽게 신고하기 위해 그리고 납부세액 좀 더 덜 내게끔 하는 게 이게 간이가세자예요. 원래 본래 취지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더 어려워요. 일반 과세자 신고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제도를 이걸 여기에 넣어놨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이론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긴 하는데 그러려면은 뭐 하려고 간이가세자를 유지합니까? 없애죠. 아 진짜 답답합니다. 요즘에 세법 돌아가는 거 보면 간이가세자는 저는 없애야 되고 그러니까 납부세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일반적인 과세자들이 신고하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부가세는 간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매출액 얼마 이하는 납부세액 나는 거에 뭐 50%뭐 30% 이렇게 내라 그러면 충분하게 이거 커버 되는데 굳이 이거를 또 8천만 원으로 나눠서 8천만 원 4,800 이상이고 8천만 원 미만 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아 정말 복잡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간이가세자 바뀐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